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날아왔네요. 라혜성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시절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라혜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시립서울 천문대 라디오를 열심히 청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혜성에 관한 사연을 모집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처음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제 룸메이트 이야기입니다. 때는 교환학생으로서 제가 프랑스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못해 처음 며칠 동안은 새벽까지 깨어있곤 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룸메이트 눈치가 보였는데 고맙게도 제 룸메는 저랑 같이 밤을 새워주었어요. 별을 좋아하는 친구라 별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친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차 적응을 못하는 친구를 위해 함께 밤을 새워주다니 감동하는 나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차를 완벽히 적응해서 제 시간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항상 룸메이트는 저보다 늦게 잤기 때문에 이를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원래 늦게 자는 친구니까 오늘도 늦게 자나 보네 하고 넘겼죠.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는 동아리에서 회식을 하고 늦은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끼익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없었는데 말이죠. 소름이 쫙 돋아 술이 다 깨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간 곳에서 마주한 건 다름 아닌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몇 시에 깜짝 놀랐잖아.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혜성아. 그냥 별 보고 있었어, 별. 별? 별을? 아니 그냥 뭘 좀 찾고 있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자. 나도 이제 자야겠다. 잘 자. 그날 이후로 룸메이트가 밤마다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감시 아닌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더 이상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도 아니야. 얘도 아니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몇 시에?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 뭘 찾는다는 거? 혜성아. 근데 이번에도 허탕쳤어. 이번에도 방해꾼이야, 방해꾼. 방해꾼? 룸메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책상에 웬 이름과 숫자들이 정신없이 적혀 있었어요. 나름대로 발견한 것들에 번호 매김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번호가 무려 90개나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제 룸메이트는 상당한 명예욕을 가진 친구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밤마다 열심히 혜성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혜성을 찾으면 그 혜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나 뭐라나. 그런데 찾으려는 혜성은 안 보이고 자꾸만 방해꾼, 즉 혜성인 줄 알았으나 아닌 물체들만 발견이 되었다고 합디다. 그 방해꾼은 대개 성단이나 성운이었는데 후에 똑같은 물체를 보고도 또 헷갈리지 않으려 방해꾼 목록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에요. 그 후로도 메시에의 혜성 찾기 노력은 계속됐어요. 학기가 끝나고 메시에랑 다른 방이 되어 그 후 소식은 못 들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메시에의 방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끼익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메시에 목록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메시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신문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그 당시 메시에를 괴롭히던 방해꾼들의 이야기였어요. 혜성인 줄 알았으나 혜성이 아닌 물체들의 기록을 모아 목록으로 만들었더군요. 메시에 목록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이었어요. 밤새워 관측하다 탄식했을 모습이 생각나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했답니다. 원하던 혜성은 아니었으나 결국 메시의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니 목표했던 바를 이룬 게 존경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이 메시의 목록은 후대 천문학자들의 혜성 탐사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메시에, 듣고 있어? 이 사연을 듣는다면 연락 줘. 오랜만에 네가 해주는 별 이야기가 듣고 싶어. 밥 한번 먹자. 너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었지? 밥은 너가 사주는 거다.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원하던 과정이 아닐지언정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 발견이 어쩌면 더 대단하거나 가치 있는 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유나의 살별 듣고 오시겠습니다. 메시의 목록. 천문학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남긴 인류 최초의 성단 및 성운 목록입니다. 사연 속 내용처럼 사실 처음에 메시에가 찾으려 했던 건 성단과 성운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천문학자처럼 메시에도 혜성을 찾는 혜성 사냥꾼이었답니다. 메시에는 혜성을 발견하려 꾸준히 노력했지만 혜성처럼 보이지만 혜성이 아니었던 성단과 성운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메시에의 혜성 탐사는 계속되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성단, 성운을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들의 목록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의 목록인 것입니다. 781년 메시의 천체 103개를 정리한 최종 목록을 발표했고 후대의 천문학자들이
메시에가 관측했지만 목록에 넣지 않은 천체 7개를 더 추가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총 110개의 메시의 목록이 완성되었답니다. 와, 110개라니 정말 그러게요. 많은데요. 열정 있네요. 메시에 씨. 네,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메시의 목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메시의 목록의 천체 중에서 안드로메다 은하 M31, 오리온 성운 M42, 플레이아데스 성단 M45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답니다. 여기서 M이 바로 메시에의 머리 글자 M이에요. 저희 이번에 관측해 가서도 봤었죠. 그럼요. 플레이아데스, 맞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M1은 무엇일까요? 메시에를 혼란에 빠뜨린 그 첫 번째 천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는 바로 개성운입니다. 개성운은 황소자리의 초신성 잔해입니다. 기원전 5500년경 황소자리 부근에서 항성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섬광은 6500광년을 이동하여 1054년 7월 4일에 지구에 도달하였고 이것이 바로 초신성 1054입니다. 이 섬광은 최대 밝기가 무려 저녁의 금성과 맞먹는 마이너스 6등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진쌤, 이게 얼마나 밝은 걸까요? 네, 마이너스 6등성이라고 하면 솔직히 안 와닿잖아요. 혹시 시리우스라는 별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네, 지구에서 보이는 천체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이 시리우스라는 천체인데요. 이 시리우스의 밝기는 마이너스 1.5등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터진 별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이 퍼져나가 지금과 같은 개성운의 형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그 강아지가 아니에요. 꽃게개입니다. 맞아요. 어이개예요. 그렇다면 과연 초신성은 무엇일까요? 네, 초신성 폭발은 질량이 큰 별이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로 수명이 다한 별이 죽어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별은 질량에 따라 적색 거성, 백색 외성,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태양이랑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핵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은 이후 중심핵이 수축을 계속하여 밀도가 큰 백색 외성으로 변하고 바깥층은 외부로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도 처음엔 질량이 작은 별과 마찬가지로 핵융합으로 생애를 시작합니다. 중심부의 헬륨핵이 빠른 속도로 수축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중심부의 탄소, 헬륨, 수소가 반응하면서 내부가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정상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중에 폭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폭발 이후 남은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여 중성자 별이 되고 태양 질량의 40배 이상인 아주 무거운 별은 폭발 후에도 남은 별의 밀도가 너무 커서 표면 중력이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가 되는데 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랍니다. 블랙홀이 이거였군요. 이름만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이 말은 별이 죽는다는 말인데 태양도 별이잖아요? 그럼 태양도 죽나요? 태양도 죽나요? 나는? 우리 별차는? 난 어떡해? 네, 태양도 죽습니다. 언제 죽지? 태양은 현재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약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잡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뭐 진짜 죽어봐야 알겠지만 태양이. 네, 어쨌든 약 50억 년 후 수소와 헬륨 등을 핵융합에 모두 소진하고 부풀면서 금성을 집어삼킬 만큼 큰 적색 거성이 되어 죽는다고 합니다. 네, 약 50억 년 뒤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그때까지 저희가 살아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저희는 안전하네요. 네, 저희는 별찬도 안전해. 우리 모두 안전해. 여러분도 안전해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태양은 안전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초신성 폭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다음 곡은 밴드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Special people change. How many lives are living strange?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faster than a cannonball.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Wake up the dawn and ask her why. A dream, she never dies.